자, 실행되는 출력문에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달라는 문제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조건문이라는 건 일단 언제 실행된다? 바로 조건 시기 참인 경우에 실행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true라는 거는 이 내용물을 실행시켜줘 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int a에 뭐가 할당되어 있어요? 10이 할당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변수예요, 10이에요? 그렇죠, 10이죠. 여기 10은 10과 같다 했으니까 뭐겠어요? 3이죠. 그렇죠? 자, 10은 10과 같지 않다라고 했네요. 맞아요,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거짓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잖아요. 거짓 적어주면 되겠죠. 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참이니까 여러분들 참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에 10이 할당되어 있네요.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맞는 말이니까 참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불리언, 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논리형 데이터 타입에 C라는 변수에 있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가 있는데, 자, 대입연산자랑 비교연산식인데 둘 중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건 누굴까요? 바로 비교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10이었고 B도 10이었으니까 10은 10과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얘는 결과가 뭐죠?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뭐예요? 그렇죠. 거짓이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false예요. 그러니까 false가 지금 C라는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결과가 false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돼요? 그죠. 거짓이니까 false로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거짓 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참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true false라고 얘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익숙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그렇죠. false니까 false랑 같다라 했으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있네요. 자, C는 뭐였어요 아까? false죠. 그러면 느낌표는 뭐 제가 뭐라 했죠? not이라 했죠. not 연산자 부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false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했죠. 그럼 false가 아니라 했으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true니까 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소가로가 있네요.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소가로가 있을 때 소가로 먼저 계산해요? 소가로 바깥쪽부터 계산해요? 그죠. 소가로부터 계산하니까 얘는 아까 위에서 확인했죠? 뭐였어요? true였잖아요. 그죠? 그럼 true 느낌표 분도네. 뭐예요? true가 아니다. 뭐겠어요? 그죠. false겠죠. 그러면 얘는 뭘로 보면 된다? 거짓으로 보게 됩니다. 거짓 몇이에요? 거짓 4겠네요. 자, 그 다음에 true가 들어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C는 false였죠? 그럼 false랑 true랑 같지 않대요. 맞는 말, 틀린 말? 그죠. true니까 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제가 이제 비교연산식이랑 조건 논리연산식이 동일하게 있을 때 뭐부터 계산한다 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게 누구예요?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 중에? 그렇죠. 비교가 높죠. 그죠? 그러니까 비교부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를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20은 2보다 크대요. 맞는 말, 틀린 말? 그죠. true죠. 그죠.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true죠. 자, true랑 false랑 같지 않대요. 맞는 말, 틀린 말? 그쵸, true죠. 같지 않으니까. 자,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맞는 말, 틀린 말? 그쵸. true라고. 10은 같지 않다 했으니까 false가 맞죠. 자, 그 다음에 AND 연산자는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그 결과가 뭐다? true다. 그러니까 뭐예요? true and true니까? true죠. 마찬가지 true and true니까 뭐예요? true죠. 근데 얘는 뭐예요? 한쪽이 거짓이 나오면 그 결과가 뭐다? false다. 그러니까 뭐예요? false다. 그러니까 거짓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0은 10과 같지 않다. 맞는 말, 틀린 말? 그죠, false죠. 그 다음에 10은 2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false죠. 자, 여기 보면 요건 뭐예요? 5월 연산자죠. 5월 연산자는 뭐예요?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면 false, 한쪽이 참이면 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둘 다 거짓이니까 뭐겠어요? false죠. 그러면 왜 뭐예요? 거짓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거짓 5,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거짓 5, 거짓 6.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실행했을 때 참만 나와야지 요거 했는데 거짓 나온 분들은 잘못 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제를 다시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만 6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런 문제인데 말 그대로 이제 왼쪽 수가 크면 레프트 출력하면 되고 오른쪽 수가 크면 라이트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같으면 이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게 조건문을 만들면 되겠죠. 만약에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대요? 그러면 뭐 출력해달래요? 그렇죠. 레프트 출력해달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라이트가 레프트보다 라이트가 크대요? 그럼 뭐 출력해달래요? 그렇죠. 라이트 출력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둘 다 같대요. 레프트랑 라이트가 같대요. 그럼 뭐 출력해달래요? 이퀄 출력할래요. 이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보면 30과 30이니까 뭐가 출력되겠어요? 바로 이퀄이 출력해야겠죠. 이퀄. 그죠? 만약에 요걸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실행을 해보셔야 돼요. 자, 레프트가 커요. 그럼 뭐 실행돼요? 당연히 레프트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라이트가 커요. 그럼 뭐 출력돼요? 당연히 라이트 나오겠죠.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뭐가 더 나은 거예요? 바로 지금 조건문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주면 여기다 어떻게 한다? else를 붙여줍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이제 이게 삼지선다니까 1번이 정답이고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 체크할 필요 없고 만약에 1번이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3번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그렇죠. 체크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1번이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else로 빠져나온 게 아름다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할 필요 없이 뭘로 빠져나온다? else를 통해서 바로 코드가 빠져나온다. 이퀄이 출력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죠. 자,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해달라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대부분 처음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코드부터 씁니다. 코드부터. 자, 코드부터 작성하는 게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코드부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코드를 먼저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입력한 그 내용들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어떻게 코드를 구현할 건지를 다시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문제 주니까 바로 코드부터 딱 써요. 근데 코드부터 쓴다고 정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대부분 보면 오타 또는 오류가 가득한 코드를 작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정리한 결과를 코드로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셔라. 내가 뭘 작성할지도 모르는데 코드부터 쓰면 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래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조건 보면 문제만 봐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데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이래요. 그러면 얘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가 이하이거나가 아니라 이하이고로 바꾸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할인 대상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자, 4가지 이상 방법으로 풀어야 된대요. 그중 2가지 방법은 뭐래요? AND랑 or 연산자 없이 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 age라는 변수에 20 들어있네요. 그럼 당신의 나이는 20살입니다 라고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 자, 처음에는 저는 AND 연산자랑 or 연산자 20 풀 겁니다. 어떻게? 만약에 age가 자, 몇 살 이하면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할인 대상이에요? 19살 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때 뭘 쓰면 되죠? AND 연산자가 아니라 뭐? 그렇죠. 5월 연산자 써서 나이가 60살 이상이면 이때는 뭐래요? 할인 대상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몇 살 이상, 몇 살 미만을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 20살 이상부터 60살 미만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요거에 반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20살 이상, 60살 미만. 그렇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20살 이상이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ND 연산자를 써야 된다. 그러면 몇 살 미만, 60살 미만이 뭐예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값을 바꿔보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겠죠? 그죠? 자, 요거를 10으로 바꿨어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고 요거를 또 바꾸는 거예요. 60 뭐가 나와요?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겠죠? 자, 50이라 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정답 첫 번째. 자, 정답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조건문을 2개 덩어리로 했으니까 얘를 몇 개의 덩어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지선다니까 이 앞에다 뭘 붙여라? else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얘가 만약에 첫 번째 게 참이면 true면 얘는 당연히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쓴다? else 쓰는 거죠. 그죠? else 쓰게 되면 조금 더 아름다운 구조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썼는데 얘는 할인 대상이 나왔는데 얘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면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 푼 겁니다. 둘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할인 대상이 나왔는데 얘는 할인 대상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코드를 잘못 작성한 거겠죠. 자, 20일 했을 때도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고 10살이라 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 풀래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세 번째랑 네 번째 방법은. 그러면 그냥 요 5월 연산자를 그냥 풀어 쓰면 되는 거예요. 풀어 쓴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따로따로 작성하면 되겠죠. 에이지가 몇 살 이하일 때? 19살 이하일 때.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할인 대상이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약에 에이지가 몇 살 이하일 때? 몇 살 이하가 아니라 에이지가 60살 이상일 때 할인 대상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작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에이지가 자, 몇 살 이상은 또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20살 이상은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또 몇 살 미만? 10살 미만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면 코드가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 작성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제가 조건문을 몇 개 썼어요? 4개 썼죠? 그죠? 그럼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어요?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다? 그죠?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쓰는 순간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제하에 코드를 작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만 하고 실행해보면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우리가 60살 60살 미만 그 다음에 20살 이상을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나이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60. 자,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정답이 총 몇 개 나왔어요? 3개가 나와버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나이가 60이라 했을 때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여기 걸리겠죠. 그죠? 여기 걸릴 거 아니에요? 나이가 19세 자, 이거 잘못 작성했죠? 요겁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정답이 2개 나옵니다. 3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어디서 걸린다? 여기서 첫 번째로 걸리는 거예요. 왜? 나이가 60세 이상이니까 할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나이가 60이니까 할인 대상입니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걸린다?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20살 이상일 때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작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때 조건문의 조건은 복수의 정답을 가지면 안 된다 했는데 복수의 정답을 가져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자,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 했어요? 불가능하다 했어요? 가능하다 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요 안쪽에서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만약에 20살 이상이다. 그럼 20살 이상이면 바로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얘도 60살 미만인지도 같이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니까. 그쵸? 왜냐면 얘가 참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거짓이래요. 그러면 할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왜냐면 얘는 둘 다 만족해야지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출력되니까.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얘는 당연히 실행도 안 되겠죠.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중첩 조건문을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요거를 elseif로 묶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3개의 덩어리가 아니라 몇 개의 덩어리로 뭉쳐진다?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할인 대상입니다. 할인 대상입니다. 1번, 2번 정답이 아니면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쓴다? else 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더 아름다운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답을 몇 개 쓴 거예요? 총 4개의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풀었을 수 있다. 2개는 묶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또 2개는 묶어서 쓴 거.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답은 풀어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했을 때 다 할인 대상입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할인 대상입니다 나왔는데 하나는 뭐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잘못 푼 거겠죠. 그래서 총 4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조건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조건문은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기초 개념을 계속 깊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조건문에서 막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뚝딱뚝딱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그래도 답변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뚝딱뚝딱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건문이라는 걸 써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강사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계속 익혀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 조건문 개념을 습득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 관련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